is too much. What's there left to say?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. 미국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. 근데 정의가 꼭 뭔지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물어봐야 하나요? 자, 광주도 복잡하잖아요. 5.18이라는 게.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습니까? 광주 시민들이?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됐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5.18 때 처음 나선 사람들이 뭐예요?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길 가는 여고생을 대검으로 찔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길 가는 청년을 곤봉으로 후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거 누가 먼저 말려야 돼요? 그 먼저가 어디 있어요?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,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말려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혹시라도 계엄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서 띵 해졌다, 중상을 입었다, 노동력을 상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죠. 안 그러면 되겠습니까? 그거 복잡하잖아요. 자, 우리 강의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시려고 아차산역에 갔는데 거기 또 이상한 그 군인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패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거 누가 말려야 합니까? 근데 솔직하게 1980년 5월 18일 날 그거 말리겠다고 나섰던 광주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얘기가 이거예요. 저건 이명박 때인데 KBS가 어떻게 이명박 때지면 저 프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2009년도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나온 프로인데 정말 띵했습니다. 저기 보면은 뭐 제 또래 5.18 그 관련자가 나와요.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외모는 멀쩡해 보이는데 뭐 사무실에 갔는데 5시가 넘으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해. 6시가 퇴근인데 6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5시 뭐 한 20분인지 반인지 쭉 튀어나가요. 그러더니 옆에 있는 술집에 가서 뭐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인가 봐요. 단골 올리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냥 고프에다가 소주잔도 아니고 고프에다가 쫙 해서 원샷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와서 안주 시켜갖고 마시기 시작하는데 중증 알코올릭이죠. 근데 그래놓고 이제 한 10시쯤 가서 기자가 이제 다시 가서 물어봐요. 몇 병이나 드셨어요? 아, 오늘은 많이 안 먹었어. 6병밖에 안 먹었어. 소주 6병이 엄청난 거잖아요. 근데 6병밖에 안 먹었어요. 그럼 평소에는 얼마나 드세요? 뭐 많이 먹을 때는 10병도 먹고 12병도 먹고. 그러고 이제 기자하고 같이 집으로 갑니다. 비전지 PD인지. 비틀비틀 집에 가요. 근데 이제 그 소주 6병도 장난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푹 쓰러져서 자. 그러고 아침까지 자면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이게 뭐 한 12시 1시에 깨는 거예요. 그때부터 술주정이야. 마누라는 이미 도망갔고 한 20살 남짓한 아들이 그래도 그 아버지라고 와서 토닥토닥 등 두들겨주고 아버지가 뭐 때려보시고 뭐 깨트린 거 치워주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토닥토닥 하다가 다시 재웠어.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. 그 얼마나 자주 그래요? 매일 그런데. 매일. 지옥이 따로 없지 않겠어요? 그 20살 청년의 입장에선? 그 20살 청년이 5.18에 대해서 무슨 자부심을 느끼겠어? 긍지를 느끼겠어? 그게 지옥이지.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 부 팔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그 사람들의 고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. 광주는요, 그래도 그 수많은 국가폭력 중에서 제일 빵빵하게 돈 받았죠. 배보상이 광주만큼 이루어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런데 돈 갖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.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들 많이 그러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누구 책임일까요? 밑이 빠져버린 독의 책임입니까? 거기다가 미친 척하고 그 물 붓고 내 할 일은 다 했어 한
라고 그냥 가만 손 놓고 있는 사람 책임입니까? 아니면 그 독을 깨트린 사람 책임입니까? 우리가 광주 해결의 5원칙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. 진상규명, 책임자 처벌, 배해 보상, 재발 방지, 기념과 교육. 빠진 게 있었어요. 광주는 그래도 이 5원칙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가폭력 중에서 이 5원칙이 그래도 구현된 사건입니다. 뭐가 빠졌을까요? 피해자들의 트라우마. 자살률이라는 게 말도 못하게 높아요.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요번에 이리저리를 헝가리한테 내줬어요. 작년에. 그 전까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. IMF 상위권이었지만 IMF 이후에 이제 단연 톱으로 올라가서 한 20년 동안 어느 해인가는 2등이 19명인데 한국이 30명이 넘었어요. 20명대가 없고. 그런데 일반인의 사망률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광주 5.18 관련자의 사망률은 일반인 자살률의 4,500배예요. 4,500배.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정의는 무엇인가 100만 부 팔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광주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웃긴 거죠. 이게 서울에 있는 평화박물관에 왔어요. 오죽했으면. 광주에서만 떠들어서 안 되니까 그래도 당신이 좀 해주시오 해갖고. 그래서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결국 만들어졌습니다. 이호 여사하고. 그래서 이제 했고.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약속을 해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들자. 그 정책 연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치유 방안 연구를 해서 이게 이제 이번 1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. 지금도 마무리 한참 하다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국가폭력의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이 뭐 직접 가해한 거, 보호 의무의 실패, 또 그다음에 일본 미국이 그 행한 거, 그 계승받아서 하는 거. 국가폭력 범위를 넓힐 때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주한미군 범죄 같은 거 대한민국의 보호 의무 실패니까 이거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뭐 이런 강의를 한 50번 100번은 해야 할 것 같고요. 시기 문제하고. 그래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뭐 그 사람들이 받은 피해 이거 회복 참 쉽지 않죠. 돈 얼마 줘서 될 수 있는 거 아닌데. 그래서 이런 모든 피해가 또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. 하여튼 피해자 추산 아까 이건 했었죠. 네, 이거. 자, 근데 우리가 너무 아무런 얘기만 했지만 우리가 이걸 뚫고 얼마나 또 우리 역사를 발전시켜 왔나 보죠. 자, 광주 일어나기 한 2해쯤 전에 뉴욕의 핵발전소에 벼락이 떨어져서 뉴욕 시내가 8시간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. 그때 여기 3,000명 체포됐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4,000명이 체포됐습니다. 물건 훔치고 뭐 그 가게 약탈하고 해서. 그런데 광주는 어땠을까요? 일주일 동안 공권력이 마비가 됐죠. 총기가 수천 정이 풀렸습니다. 총기뿐만 아니라 폭격도 많이 풀렸어요. 그런데 단 한 건의 은행, 금은방, 슈퍼마켓 어디고 털린 데가 없어요. 바깥에서는 광주에 약탈 방어가 된다고 했지만 광주에서 시민들이 방어한 데는 딱 2곳. KBS하고 MBC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. 거기가 광주가 완전히 대동세상이었습니다. 시민들이 모여서 대동세상을 만들었죠. 소비도시 광주에 물자가 안 들어가요. 그런데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. 이 대인시장, 뭐 양동시장 아줌마들, 식당 하는 분들, 쌀집 하는 분들 다 솥단지 걸어놓고 시민분들한테 먹어가면서 싸워야지. 주먹밥해서 먹였습니다. 이게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죠. 이런 높은 우리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냈었던 거. 그 국가폭력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.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? 촛불 때도 우리가 정말 이거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.
우리가 국가폭력과 싸워나가면서,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자기의 존엄을 회복하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, 그렇게 이제 이분들을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는 작업들, 그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해야 합니다. 광주에서 5.18 재단에서 내는 책이 주먹밥이에요. 네, 그 나눔의 정신이죠. A time when we never let go.